네, 반갑습니다. 이경문입니다. 역량의 활용과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좀 어려운 테마인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유능한 컨설턴트는 어려운 거를 쉽게,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재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 역량의 대가들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제가 적절하게 끌어왔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란 도대체 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은 조직에 속한 직무 담당자가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어떻게 추출하고 이 역량을 모델링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이 돼서 발휘돼 가지고 성과와 연계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는 이제 하부 단위에서는 뭐 교육 훈련도 있고 채용, 평가, 성과 관리 이렇게 다 연계가 이제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 대비해서 역량 중심의 인사 관리, 이 두 가지가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지금 이제 역량 기반의 인사 관리가 왜 나왔나 하는 것은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에 대한 하나의 반성적인 관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교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 환경이 이렇게 급변한다는 거죠. 세계화 통합, 그다음에 지식 기반 경제, 그다음에 고객의 다양한 어떤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기존의 어떤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 어떤 한계에 봉착될 수밖에 없어요. 즉 기존의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라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거죠. 정형화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직무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성과를 내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어떤 지식이나 기술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포괄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역량이다. 이렇게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기업 관점 내지는 공공기관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공통 역량이나 직무 역량이나 리더 역량 같은 것들이 그 조직에 포커싱돼서 이제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핵심 역량 기반의 전략. 여기서 이제 핵심이라는 내용은 결국은 이제 우리 조직 관점의 역량이다. 그다음에 직무별 기대 성과가 명확히 이 정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인재의 체계적 확보와 유지, 육성 개발, 개인 주도의 자기 개발 육성 지원, 그다음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역량 기반의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등장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 창출이 가능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우측에 보신 것처럼 역량과 성과에 기반을 둔 HR의 실행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을 달성하는 게 이 조직의 최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려면 하위 개념에서는 경영 목표, 그다음에 경영 전략, 그 하위 이제 전략 과제라든가 실행 과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 이제 핵심 가치라는 게 있죠. 핵심 가치. 핵심 가치는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뭐 어떤 조직에서는 뭐 인재상, 핵심 가치, 뭐 여러 개 헷갈리는데요. 저는 정의를 내리기는 핵심 가치는 모든 조직 구성원이 일 생활에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되는 걸 이제 핵심 가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핵심 가치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수행하는데 개개인이 각자 다른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 가치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 과제 밑에 이제 이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성과 관리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성과 관리.
한 축이 성과 관리고 한 축이 이제 역량 개발이죠. 역량 개발.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공통 역량 앞에서 말씀드린 리더 역량,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위 단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가 바로 이제 그 밑에 단이죠. 성과 평가 측정 도구. 그다음에 고성과자 역량 행동을 측정한다. 레벨링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결국은 이제 하위 활동들은 선발, 전환 배치, 승진, 역량 개발, 그다음에 차별화된 보상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다시 올라가서 조직의 경영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든 조직의 경영 활동에 이 역량이라는 부분은 따로가 아니고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떼어놓고서는 역량의 어떤 의미는 상당히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 역량의 위치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어떻게 연계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이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역량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발제에서 나왔던 그 역량 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역량을 모델링 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그림하고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조직 전략이나 그 하이 퍼포머의 어떤 선정,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 전략을 잘 달성할 수 있는 하이 퍼포머가 누구냐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고성과자를 이제 잘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특정 직무나 특정 업무에서 고성과자가 과연 누구냐, 그 사람이 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발휘되는 행동 특성, 그러니까 업무 수행상에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죠. 그것이 이제 한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 특성, 이런 것들. 결국은 하이 퍼포머를 잘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나 미션이나 핵심 가치 앞에서 보셨던 거, 그 다음에 핵심 성공 요인들, KPI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역량 도출과 관련해서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량을 도출한다는 이야기는 핵심 성과 지표를 의미 있게 설정을 하고 그 핵심 성과 지표를 얼마나 잘 달성할 수 있느냐, 달성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역량이 어떤 역량이 있느냐를 발굴해내는 과정이 바로 이제 역량 모델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타당성 검토가 상당히 이제 검증이 이제 필요하죠. 그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우측에 나와 있는 것은 역량 모델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량 모델은 기업에 따라서는 뭐 기본 역량, 뭐 사업부 역량, 직무 역량, 뭐 리더십 역량. 어떤 조직은 사업부 역량은 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모델링이 만들어진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역량 모델이 만들어지면 역량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역량 진단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역량 평가와 역량 진단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사 평가 측면에서 주로 이제 상사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다면 평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역량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역량 진단은 셀프입니다. 본인 스스로 내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체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역량 모델에서 인사 평가를 할 때 성과 평가의 개념으로 성과를 얼마나 잘 달성했느냐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발휘됐느냐를 상사나 동료나 또는 뭐 특정한 경우는 고객이 평가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역량 평가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역량 진단은 HRD 측면에서 교육 훈련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하는 게 이제 역량 진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는 좀 구분을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 영양 모델 활용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HRM, 그다음에 CEO 입장에서, 현업 관리자 입장에서, HRD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 모델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들을 잘 고려하기 때문에 만약에 직무 영양이다 그러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다수의 사람들이 영양 모델링을 할 때 참여를 해야만이 의미 있는 영양을 도출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초창기 때 영양 모델링을 할 때 보면은 HRD 이런 컨설턴트들 많이 했는데요. 초창기 때 주로 설문에 해가지고 그냥 빈도 조사를 통해서 영양 모델링 하나 아주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뭐 제가 여기서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특히 직무 영양 같은 경우는 그 직무의 KPI를 먼저 도출해야 됩니다. 영양이라는 것은 성과를 간과하고는 영양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 이것은 이론의 출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은 성과다. 성과와 연계되어 있다.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것은 영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양 모델 활용 사례를 여기 이제 보시면요.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뭐 모토로라는 교육 훈련, 미 국방부는 HRM 시스템, 인적 자원관리 시스템 활용한다는 거죠. 프리덴셜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HRM, 릴리 같은 경우는 인사부서의 역할 강화, 텍사스 아동보호 같은 경우는 교육 훈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교육 훈련, 몬트리올 은행 같은 경우는 인사부서의 역할 강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이 원에서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HRD 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더라. 그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양 모델이 되고 난 뒤에 이 영양 평가나 진단을 통해서 영양이 개발돼야만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돼야만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HRD에 가장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다 이런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선발이죠. 채용에서 많이 이용되는 게 바로 영양 모델인데, 그러니까 특정 직무군에서 인력을 선발한다 그랬을 때 그 직무군에서 요구되는 영양이 과연 어떤 영양이 유효한 영양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무에 채용해서 선발 대상자가 그 직무와 매칭된 영양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에서는 이제 이런 연구까지 가더라고요. 입사한 지 3년, 4년 정도, 대리급 정도의 인력이 입사할 때 어떤 역량이 뛰어났냐, 그 직무에서 직무하고 연계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입사할 때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한 사람이 직무에 배치됐을 때 우수한 성과를 내느냐, 이게 매칭이 잘 된다면, 그렇다면 선발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까지 지금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최근에 요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민간 기업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선발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모델 활용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이 다양한 활용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그 해당 조직에서 우리 조직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포커싱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양 모델의 이제 활용 방안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로 여기 이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선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 기반의 커리큘럼 (CBC) 영양 기반의 커리큘럼이죠. 그 다음에 평가 시스템, 마지막으로 이제 승계 계획,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영양 모델 활용의 범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선발의 경우는 직무 수행 자격 요건에서 명확하게 직무의 성과 달성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역량을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측면이 상당히 이제 고려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발지의 그 면접자가 특정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성공 요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특성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 면접관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면접관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발 영역에서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이 선발 과정에서 이 대상자가, 피면접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 면접관이. 그렇지 않으면 역량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선발에서 어떤 질문지 같은 것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허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상당히 요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 기반의 커리큘럼은 조직이 성과 달성이 필요한 교육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과를 잘 내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개발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량 기반의 평가 시스템 구축인데요. 결국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우수한 성과를 산출하는데 선출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실제로 코칭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 평가 시스템하고도 연결성이 있다. 그다음에 역량에 기초한 승계 계획, 석세션 플랜인데요. 이게 우리는 이제 승계 계획이라는 이 용어가 좀 생소해요. 제가 벌써 한 5, 6년 전에 이 과정을 어떤 교육기관에서 하자 해서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훨씬 이전이죠. 수강생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고, 승계 계획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는 뭐 기업의 총수가 대물림하는 뭐 이런 개념의 이제 그 인식이 우리는 강한 건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외국 기업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 양성, 후계자라면 뭐 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CEO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어떤 후계자 양성에서 그 영역에 필요한 지식, 기술,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조직적인 측면에서 하고 개인적인 측면은 나눠서 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활용 측면을. 조직적인 측면은 전략적 경영 목표에 초점을 둔 인재 육성이 가능해진다는 거.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 한 개인이 조직과 비전과 인재상과 연계해서 내가 내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을 약간 구분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발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량 요건을 분석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뭐 이 말이 결국은 역량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고 직무와 사람을 연결하고 역량 중심의 선발 순으로 이게 이제 쭉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좀 어렵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6가지 정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무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한다. 요즘은 이제 조금 과거하고 이 선발이 좀 달라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직무를 조금 잘게 짜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세분화된 직무로 해서 선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뭐 한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대졸 신입사원 입사할 때 보면은 그 분야가 굉장히 넓었어요. 이게 굉장히 넓었어요. 넓다 보니까 좀 브로드하게 그렇게 간 측면이 있고, 지금은 이제 환경이 또 그때하고 상당히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정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요구되는 그런 태도라든가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좀 분야를 좀 세분해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명확하게 그 직무 요건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와 연계성이 잘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조직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인재를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역량 모델에서 보면은 어떤 직무 역량이나 또는 그 어떤 특정 지기자인 경우는 리더십 역량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이 명확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접에서 선발 과정에서 충분하게 고려된다 그러면 저성과자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걸러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영양 모델이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뭐 거꾸로 얘기하면 조직에서 요구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사람을 사전에 배제시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하나 이제 언급을 하나 더 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영양평가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하고 조금 연계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중앙부 쪽 과장에서 이제 고공단으로 진입할 때 평가센터에서 이제 영양 측정을 이제 받는데 거기서는 물론 이제 패스 페일 개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고공단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영양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미달하는 사람을 배제시킨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과 달성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전에 배제시킴으로써 선발에서 들어가는 기회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영양 모델이 효용성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선발에서 체계적인 인터뷰 과정을 설계한다. 이건 아까 이제 뭐 바서 기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영양에서 발휘되는 행동 특성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인터뷰 질문지를 이미 만들어서 이 면접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영양을 구분하게 한다. 또는 선발 과정과 향후 직무 성과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영양 모델은 우수성 성과자를 체계적으로 찾아낸다. 뭐 이런 측면들인데요.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그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직의 성과 달성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선발에서는 상당히 이 영양 모델의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발 기법에서 이 영양 모델 기법이 상당히 이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 영양 면접 기법은 이 타당도가 상당히 제일 높은 걸로 이렇게 많은 연구들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재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하게 한다 하는 측면이 상당히 이제 이 역량 모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이 조직 내외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인재 개발에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역량 개발에 기초한 교육 개발 시스템 구축이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 개발을 통한 업무 성과 향상이라든가 조직 경영 전략과 일치한 HRD 전개가 가능해진다. 앞에 두 번째 그림에서 제가 보여준 그 연계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학습이 업무에 바로 적용되고 경영 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역량에 따른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별 담당 직무를 분석하고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장 직무 교육 OJT 제도에 역량 모델을 도입한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역량에 따른 개인별 담당 직무의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CBL 역량 기반의 이제 이 교육이죠. 이 커리큘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조직 성과 달성을 위해서 이제 주요 직무 역량들을 이제 개발하는 이런 지원 시스템이 주어지기 때문에 CBL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 위주 자기 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다. 이제 앞에서 연계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역량 진단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는 스스로 셀프로. 그러면 자기 스스로 부족한 역량들을 찾아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재 개발에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경력, 경로나 직군에 따라서 역량 체계 구축이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경력개발 계획에 의한 역량개발 지원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이 인재개발의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량평가는 여기 제시한 것처럼 성과 달성에 직접적으로 공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판단되는 발휘된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경우는 주로 리더십이 중심이 되겠고요. 하위직일수록 구체적인 직무 성과와 관련된 행동 특성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역량 모델에서 이런 부분이 다 적용이 이제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첫 번째, 역량 평가에서 어떤 평가 항목인지와 평가 항목 측정 방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역량 평가는 역량 모델링이 될 때 이미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미 다 알려지고 내재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직무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니까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 직위에서는 나의 관리 범위가 이러니까 어떤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고, 우리 조직 구성원으로서 내가 필요한 역량, 공통 역량은 어떤 역량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역량들이 어떤 성과와 연계되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평가 자체도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업무 활동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미 가이드가 다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습할 때 보면은 외국계 서적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조직 구성원들이 역량 모델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내가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역량이 성과와 어떻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업무에서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니까 이런 역량이 부족한 경우 내가 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셀프 학습이 필요한 거고, 평가자도 마찬가지죠. 그 조직 구성원이 어떤 직무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데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표준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행위에 대한 측정을 관찰을 통해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 활동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성과 관리 및 성과 평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다음 세 번째, 성과의 중요한 행동 특성에 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역량 평가는 본인이 수행하는 단위 조직에서 성과를 내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성과를 내는데 유효한 행위를 하나 안 하나를 본인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평가자도 그 내용을 안 상태에서 관찰을 통해서 평가가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역량 중심 면접 평가 사례, 이게 D사인데요. 채용 프로세스는 최근에 거의 이런 프로세스로 갑니다. 채용 계획을 합의하고 지원자 모집하고 면접 대상자 선발하고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선발, 그다음에 신체 검사, 그다음에 이제 보상, 합의, 고용 계약, 그다음 채용 후 3개월 평가 관리, 수습 기간이 되겠죠. 이거는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사 같은 경우도 채용 프로세스는 이런 이제 정형적인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그래서 이 D사 같은 경우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것이 직무 지식과 경험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기업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느냐,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근데 최근의 추세는 일반적인 것 같아요. 직무 지식과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최근에 신입 사원을 뽑을 때도 인턴 경험이 있느냐, 그 직무에 관한 지식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활용이 가능한 인력이냐. 과거 같으면 우리가 신입 사원이 3개월 연수를 시킨다거나 한 달을 연수시킨다거나, 점점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지금은 연수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기업에. 바로 채용하면 바로 활용이 돼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직무 지식이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대상자가 직무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를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결국 이제 역량 중심의 면접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역량 기반 질문서를 토대로 선발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직무에서 보여주었을 과거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성공 경험이 현재의 성공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 학생인 사람이 그러면 학생이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내느냐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턴 할 때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아니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특정 어려움이 처했을 경우에 당신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역량 기반 질문서를 토대로 이제 선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D사 같은 경우 적응력, 창의력, 동기부여, 팀워크, 리더십, 고객 응대, 문제인식 및 해결, 자기개발, 윤리의식, 협상력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 감수성, 기술 지식, 스트레스 내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기획력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알아내야 하는 내용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및 직무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느냐, 지원 동기가 뭐냐,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려면 열정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가. 뭐 요즘 키워드가 열정이 상당히 이제 채용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열정,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잘 협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신입사원들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인관계나 뭐 팀워크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 D사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게 어떤 질문으로서 던진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조직에 맞는 인재냐를 판단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S사의 인재 육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 모델 기반의 이제 교육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이 나와 있는데요. 조직 구성원들을 성과, 그 결과죠. 결과와 잠재력, 역량을 바탕으로 9개 섹션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A에서 D까지 4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18개 역량 모델에 근거해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그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들이 이미 아주 구체적으로 모델링이 돼 있어서 그 역량들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엑스퍼트 캐리어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이 기업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핵심 인재와 일반 평균적인 인재의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핵심 인재에 대해서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반 인재는 그러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성과를 내고 그 핵심 인재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제도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 S사의 인재 육성 시스템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